자, 지금부터는 알리르무의 사례. 이런 알리르무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품 간편보험의 알리르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이 항목들을 이렇게 이해해야겠구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번 올해 9월 5일 날입니다. 9월 5일에 저한테 올린 거예요. 자, 보험사에 설계를 의뢰했는데 손보는 현대 KB 흥국, 생명은 농협 KB라이프 흥국생명을 의뢰했는데 현대는 인수거절, 농협생명 거절, KB라이프도 거절될 것 같아요. 흥국생명은 월요일에 인수되는지 심사 내준다고 했어요. 단장님 조언 듣고 싶어서 병력을 올려볼게요. 월요일 단장님 뵙고 조언을 드릴게요. 매니저님한테 의뢰하고 딸 퇴원을 못해서 할 일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병력 미리 올릴게요. 이 메시지를 받고 내가 뭐라 그랬게? 지랄하고 있네. 그래서 야,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썼어. 이게 여러분, 이게 거절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이 문장만 봐도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거절됐는지를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을 왜 거절받았는지를 자기가 쫓아갈 수 없으니까 이 내용으로 저한테 문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해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한 건 팔면 얼마 버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10만 원 팔면 100만 원 벌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병력을 남겨보라 그랬더니 병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이게 보험사에서 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옵니다. 가장 최근역부터 뒤에 있는 내용까지 오는데요. 상품이 우리 기억해 보자고요. 보험회사의 상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표준체 보험이 있고요. 하나는 아픈 사람들이 가입하는 무슨 보험이 있어요? 유병자 보험이 있어요. 그죠? 이 친구를 표준체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다면 몇 년 이내에 병원 간 내용을 보험사는 다 끌어내야 됩니까? 기억해요? 이 사람이 표준체 보험을 가입했다면 몇 년 이내에 병원 치료란 치료 받은 건 다 끄집어내야 돼요.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그 5년 동안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입원 수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치료한 모든 내용을 긁어와야 됩니다. 표준체의 경우에요. 그런데 간편보험으로 설계했다면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뭐만 궁금한 거예요? 입원, 수술, 중대질병. 거기에 하나를 더 할게요. 3개월 이내의 치료력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다시 할까요? 표준체는 다 필요 없고요. 5년 동안 치료란 치료를 받은 내용을 다 긁어와서 띄워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내용이 표준체로 했는지 간편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내용을 긁어와서 5년치를 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인수 여부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돼 있겠죠. 자, 그런데 아픈 사람을 받는 유병자 보험은 유병자 보험의 출시 목적이 뭐였냐면 저 같은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통원을 계속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자였어요. 그래서 통원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하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입원과 수술만 관심이 있어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었을까? 이거부터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5년 이내에 정말 심한 병 걸렸을까? 이게 중대질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래도 이 친구가 최근에 병원 가서 숨기는 거 있지 않을까? 3개월 이내에 치료력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제일 먼저 가까운 것부터 띄워주잖아요. 9월 달에 한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까운 게 3개월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3개월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3개월에서는 자유로워졌어요. 3, 2, 5. 우리 간편보험을 세 글자로 3, 2, 5 이런 형태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3은 이제 자유로운 거야. 그러면 이제 입원 수술만 남은 겁니다. 첫 번째는 3개월의 치료력을 다 보는 거니까 입원 수술만 남았어요. 입원 수술을 봅시다 했더니 이런 옌병. 자, 보세요. 입원을 해버렸어요. 뭘로 했어요? 폐렴으로 했습니다. 입원을 또 해버렸어요. 뭘로 했어요?
척추증으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입원이 있고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통이 있어. 입원을 2일 했습니다.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을 받을 때도 입원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도 제일 먼저 뭘 보는 거냐면 가장 최근 입원을 보는 겁니다. 가장 최근 입원을. 자, 가장 최근 입원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될 건 연 단위로 따져봅니다. 1년이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2년이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요? 자, 얘는 1년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지 보려고 했더니 2년이 당연히 1년이 안 넘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 입원 수술을 본다는 게 1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 밑에 숫자가 뭐예요? 0이 있습니다. 0. 이 0은 뭐냐면 입원 수술도 안 볼게요 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이해돼요? 3개월은 넘어갔어요. 3개월은 넘어갔으니까 앞에 3은 패스. 근데 두 번째 숫자는 입원 수술만 보는 거예요. 입원 수술이 1년 넘으면 뭘로 팔 건데? 3. 1호로 팔 건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뭐밖에 가능성이 없어요? 0,5밖에 가능성이 없다. 자, 이 사람은 이 내용으로만 보면 305가 가입이 될 거예요. 단 한 가지를 더 찾아봐야죠. 5년 이내에 뭐가 없다면? 중대 질병력이 없다면. 중대 질병은 암. 뭐 회사마다 달라요. 암만 보는 것도 있고 뇌졸중 심근경색을 보는 것도 있고 다른데 최소한 폐렴, 척추증, 두통을 중대 질병력으로 보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상품으로 권하면 무조건 패스가 될 거예요. 3, 0, 5로 가입하면 패스가 될 겁니다. 이걸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병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인정해 주는 건 아니야. 왜냐? 이런 거는 쉽다. 이런 거는 좀 봐주자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외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외 질환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325라는 상품은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으면 안 받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들은 저희는 병으로 안 칠랍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언뜻 보니까 척추증과 두통은 삼성생명에서는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으로 하면 얘네 둘은 패스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폐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해 보는 겁니다. 3개월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1번이었고요. 2번이 가장 가까운 2번이 1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로 가는 겁니다. 안 넘었기 때문에 0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305보다 315, 325가 더 보험료가 뭐 하니까? 싸니까. 이 사람은 이 두 개가 예외질환이니까 이것만 개선이 된다면 22년도니까 잠깐만요. 자, 어떻게 했어? 배터리 이슈가 크구만. 우리 보니까 이 폐렴만 아니면요. 22년 9월이니까 9월 5일이었네. 하루만 더 지나도 얘는 어떻게 돼요? 몇 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나가는. 그러면 뭐가 가입이 가능할 정도야? 3호가 가입이 가능할 정도. 그러면 305, 315, 325, 3단계 보험료가 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지를 보되 지금 현재로는 무슨 상품이 가입 가능하다? 3, 0, 5 이렇게 쫓아가는 거라고. 이 방식만 알면 왜 거절됐나요? 내가 왜 화가 나왔어? 왜 거절됐어? 엄마 이걸 몰라? 이렇게 쫓아가면 네가 설계한 상품이 305가 반드시 아닌 거죠. 305였다면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승인이 됩니다. 걸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각 사의 간편보험들 라인업이에요. 각 회사마다 간편보험이 아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보니까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통해서 이런 거 물어본대잖아. 3개월 이내에 뭐 물어봐요? 입원, 수술, 추가검사, 재검사. 내가 아까 러프하게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걸 체크했지만 사실은 3개월 이내에도 입원, 수술,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에요.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내용을 볼 텐데 3개월은 패스됐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패스. 그 다음에 최근 1, 2, 3, 4,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니까 얘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1년은 여기 있다. 이게 있네. 이게 0이잖아요. 나에게 맞춘 간편보험 305로 설계를 하면 승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 거예요. 자, 얘는 이름이 아예 딱 박혀 있잖아. 얘는 뭐예요? 335예요. 저 가운데 3이 2번 수술이거든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겠대. 근데 이 상품은요. 보세요. 이렇게 왜 여러 종류로 상품을 나눠놨습니까? 얘는 335인데 가운데 3을 얘는 2번하고 수술을 받는데 얘는 보세요. 가운데 3에 뭐만 있어요? 2번만 있습니다. 오케이. 2번만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2번도 분리를 해놔요. 그래서 상품 라인업이 엄청 다양해진 거예요. 알리르무를 이해하고 팔면 못 팔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또 갑니다. 이 325 옆에 다시 1이 써 있는 건 이 중대질병 마지막 5를 한 가지 질병으로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 1은 무조건 암입니다. 얘는 중대질병으로 암만 보겠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 저보다 2살인가 3살 많아요. 그분이 뇌졸중으로 원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3개월이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로 따지면 6대 질병으로는 중대질병력이지만 1로 오면 중대질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알리르무와 상품을 매칭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2Q, 1Q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2Q, 1Q는 뭡니까? 얘네들은 세 가지를 물어본다는 건데 얘네들은 2Q, 2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이 밑으로 오면요. 1Q는 몇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럼 봅시다. 아까 여기에서 305를 가입할 수 있어요. 아까 그분은. 자, 이 밑으로 내려올게요. 2Q로 가면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물어보네. 이 2Q나 1Q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굉장히 심한 질병이 있었던 사람도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1Q로 갔더니 이제 중대한 질병만 없으면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로 내려올 때 얘 보험료가 가장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얘 2가지가 가입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치매보험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실손의료비 보험만 항상 간편을 제외한 실손의료비 보험은 5년 이내 치료력 전부를 요한다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얼추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용어를 배운다 해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늘.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를 고지하라는 건 이건 표준체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의료행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질병 확정 진단과 의심 소견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의심이 된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인데 이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사람들은 진단서와 소견서가 아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진단서와 소견서의 이 의미는 뭐냐면 아프니까 어디를 가봐라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봐라는 겁니다. 이런 용어의 서류가 또 하나가 전원 의뢰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병이 의심돼서 큰 병원으로 가봐라는 이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의심소견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도 얘기할 수 있네요. 사례 같은 거 볼까요? 1월에 어지러움으로 내과에 2회 방문해서 약물 치료했대. 2014년에. 그 다음에 14년 2월에 어지러움증이 없다고 그래서 청약할 때 미고지했어요. 왜냐면 3개월 이내 의료행위를 고지하라 그랬는데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5월에 뇌경색이 진단됐고요. 보험금을 청구해봤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
모집자 구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면 구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구상은 보험사가 물어내라는 겁니다. 우리 설계사들한테 물어내라는 거니까 이 구상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가 될 거고요. 이거는 패스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간편보험을 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릴 문제예요. 자, 이거는 좀 관심 깊게 봅시다. 추가검사, 재검사가 뭡니까? 정식 명칭 이렇게 돼 있네요.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건강검진 이후 질병의심, 건강검진 포함이에요. 질병의심 소견으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경우. 자, 보세요. 아주 예시가 좋아요. 건강검진에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6개월 후 추적검사 필요. 이런 케이스가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물혹이 있어요. 가슴에 결절이 있어. 초음파나 엑스레이 상에서 확인이 됐어. 근데 사이즈도 작고 예뻐. 모양이. 그래서 지금 당장에 조직검사를 하든지 치료할 필요는 없어. 대신 사이즈의 변동을 봐야 되니까 6개월 뒤에 오세요.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가서 정기검진을 받은 거야. 그랬더니 오늘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가슴에 혹 있는 거 아시죠? 이거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된다고. 내가 알리룸에 기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얘기하잖아. 질병 의심 소견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사례로 보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15년 3월에 청약하면서 목 부위에 이물감이 증상이 있는 피보험자가 2일 전 갑상선 초음파 검사했으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고객은 진단받은 거 없고 약물 복용한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초음파 검사했는데 근데 15년 7월에 갑상선 종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얘기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보험 가입할 때 갑상선 초음파 검사 했어요. 근데 초음파 검사 한 당일날 뭐 했냐면 미세 침습 검사가 뭐냐면 침을 꽂아서 조직 검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습 검사라는 게 뭐냐면 초음파로 봤는데 모양이 예쁘지는 않아.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무슨 검사를 또 하자고 한 거예요? 조직 검사를 또 하자고 한 거잖아. 이게 바로 무슨 사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을 한다는 내용은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11월에 했는데 유방에 종양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외과 가서 재검사 받아봐. 유방외과 가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검사 받아봐. 자, 그런데 12월에 겁나니까 외과를 방문한 거야. 초음파를 검사하고 외과에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조직검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직검사 하려면 구멍을 뚫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떼내야 검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잠깐 보류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일단 보험 먼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뭐 때문에 고지 의무가 위반된 거냐? 내가 추가 검사, 재검사에 대한 내용을 내 의무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추가 검사, 재검사는 그냥 일반적인 루틴화된 검사는 제외하지만 그 검사가 아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검사를 제의받았다면 안내를 하셔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리뷰해 보자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될 거. 계약한 지 몇 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났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다 여기 사례들이 보면 근접 사례잖아요. 3년이 넘어가면 불가정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약 관련해서 의무를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만 아니면.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케이스가 되면 3년이 넘었는지 보는 거고요. 2년, 1년, 1개월이 있었는데 첫 번째 1개월은 가능성이 없어요. 두 번째 1년도 요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검진받고 들어가는 계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만 보면 되는데 2번이 뭐였어요? 2년만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3년은 다 필요 없이 3년이고 2년은 기억해요? 병원. 내가 아프지가 않았어. 그래서 2년 동안 병원 자체를 안 다녔어.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이 계약은 불가정 상태로 바뀌면서 보험사가
내 계약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라는 부분만 정리하시면 우리 알리루무에 대한 사례 교육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